7월 중반이 되면은 이미지 생성에 대변혁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클립 드롭이라는 프로그램도 살짝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루시는 분이라면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자동자라는 분께서 만들어주신 프로그램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클립 드롭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사용할 만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도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고요. 비용도 사실 월에 1,200원의 비용으로 꽤 저렴한 편이어서 괜찮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크롭이라고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미지를 넣게 되면 이 빈 공간을 AI가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New라고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XL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차차 지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XDXL 0.9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미지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 4월에 나왔던 베타 버전에 비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향상된 거를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발전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손 부분 같은 경우도 짧은 손가락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셔서 이제 확인해 보셔도 되지만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간단히 이해시켜 드리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어렵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DXL 0.9 발표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봤는데요. 지난 4월에 출시된 베타 버전이 31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는 35억 개의 매개 변수 포함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개선된 모델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66억 개의 매개 변수가 또 상호 보완을 하면서 좀 더 이미지 생성의 능력치가 향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지와 구도의 디테일 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도 앞에 그런 특성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클립 드롭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좀 전에 확인을 해봤죠. 그리고 0.9에서 1로 전환되는 7월 중순에 API 릴리즈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우리는 XDXL1 버전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DXL 0.9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기존에 이제 512 해상도로 학습되었던 거에 반해서 이제 1024로 학습이 됨으로써 이미지가 꽤 디테일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의 VRAM 요구량도 꽤 늘어나게 되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SD 1.5 학습 모델은 다 이제 버려야 되는 거냐 이런 또 의문도 들 건데요. 사실 아마 사용은 못하게 되겠죠. 새로 또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 셋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 또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모델을 만들고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또 이에 반해서 미드저니도 아마 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최근 어제만 해도 미드저니를 사용하면서 기존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프롬프트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성적인 표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완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의 결함도 같이 해결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1024 해상도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도 갖게 되는데요. 클립 드롭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손 부분도 여전히 그 장애물로 남지 않나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에 가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 여기 왔고요. 현재는 여기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클립 드롭에 오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료로 사용해서 이게 열려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사용하시려면은 결제를 하고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라이싱을 한번 보면요. 이제 월로 하면은 1200원으로 하면 되고요. 이제 연으로 하면은 6900원이니까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네,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7월 중순에 맛볼 그런 SDXL 버전을 미리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이거 눌러서 그대로 또 다른 걸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거를 생성해 볼 수가 있고요. 긴 시간 들이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 퀄리티가 괜찮죠? 자,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2048 해상도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꽤 큰 해상도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그럼 시간 관계상 먼저 생성했던 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장르별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정말 기가 막히게 뽑아줍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다리가 3개라든지 아니면 손이 3개라든지 손가락 표현이 잘 안 됐죠. 자, 물론 급박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사진에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또 잘 나온 편인데 약간 여기서 또 뭉그러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뭐 피규어도 나오고, 네, 이런 그림 같은 아니면 이런 패턴 같은 경우도 잘 표현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뒤에 표정이 좀 무섭기도 하지만, 네, 이런 어떤 드레스의 그런 디테일도 좀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인물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에서 제가 그동안 잘 하지 않는 부분이 아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기 부분은 정말 못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학습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 지금은 이게 조금 그나마 잘 나온 모습이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자는 참 잘 그리죠. 네, 남자도 잘 그립니다. 자, 이미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확대해 보더라도 디테일이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고요. 네, 이런 연인의 모습도 그렇고, 동물의 모습도 그렇고, 자, 이런 어떤 손의 모습. 자, 보면은 이제 손 같은 경우, 자, 여기 망가졌죠? 자, 여기 같은 경우 절단이 됐습니다. 손톱이 막 여러 군데 달려 있고요. 네, 이러한 점 때문에 기대는 하면서도 아직은 조금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잠깐 동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베이비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4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자, 보면 너무 이런 거 끔찍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예쁘네요. 예쁜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거를 또 변형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또 다른 그런 프롬프트를 적어주면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샌드로 만들어진 걸 해보고 싶다 하면은 리제너레이트를 해주게 되면 또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또 다른 이미지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부분별로 또 재생성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는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 홈페이지에서 밝혔듯이 이미지 투 이미지 또는 인페인팅 기능 이런 것까지도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다른 툴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그리고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둬 볼게요.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오는 동안에 말씀드리면요. 이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무료로도 사용 가능하니까 다시 아까 내용 정정을 하고요. 자, 이게 애니메 스타일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자, 앞에 거를 한번 지워보고요. 자, 요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제 실사로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실사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네, 몇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대체로 미드저니가 추구하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당장은 이제 사용해보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도태된 기술로도 이미 훌륭하게 SD가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걸 한번 상기해 본다면은 7월 중순 되면은 어떻게 이미지가 나올까, 또 이걸 활용해서 더 좋게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명 능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7월 중순이 기대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